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메디치에서 출판된 홍성국 의원님이 쓰신 수축사회, 저는 열심히 읽었고, 우리 홍성국 의원님을 제가 2번 독가회로 모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버리셨네, 근데.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런 발표하게 돼서 정말 저도 아주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아주 준비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2020년 3월 27일이었죠. 전 세계 시장들의 모임인 회의체인 C40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 이상의 도시가 모인 C40라는 그런 국제 회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의 도시들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이 방역을 하나의 지침으로 여기고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그야말로 울먹이는 그런 태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확진자가 생긴 미국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도와는 우리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이동 제한이 실시되기 전날 우리가 파티를 열자라고 하던 프랑스의 젊은이들과도 달랐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사재기로 몸살을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동경해왔던 만큼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시를 폐쇄하고 교통을 막았던 중국과도 우리는 또 달랐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도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정부가 내놓은 이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말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경이롭게 취재했고, 또 세계인들이 따라야 할 그런 방역의 표준으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던 이 다니엘 튜더는 최근 서양의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칼럼을 통해서 2020년 세상은 더 두려운 곳이 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좀 더 평등한 동서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소산일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시절 고난을 이겨온 축적의 산물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는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바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진단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위기 앞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 영국의 어떤 언론인이 비아냥됐습니다.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최고의 민주주의, 최고의 산업국가를 이룩했습니다. 비단 방역 시스템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볼까요?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CNN은 서울의 지하철을 세계 10대 기적으로 지칭했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하철을 일주일 동안 경험한 미국의 기자 케이트 테일러는 가격, 청결, 편리함, 정확도 이런 거의 모든 면에서 뉴욕 지하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지하철이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이 너무 덥다, 춥다. 우리는 이미 냉난방을 준비하고 있고 냉방도 양냉, 강냉 다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K방역을, 무엇이 K방역을 표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혁신과 연대의 힘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혁신과 연대라는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또 다른 특효약은 신속성과 투명성입니다. 바로 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이 바로 이런 혁신에서 나왔죠. 그동안 서울시는 획기적인 선별 진료소의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와 같은 검사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또한 빠른 검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역의 클러스터가 우려되는 곳에 집단 감염 신속 대응단을 바로 그 시간대에 실시간대로 파견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이런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을 사수해라. 이게 제가 처음부터 했던 지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자를 줄일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코로나 초기 단계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출입금지 그리고 입원 중인 폐렴 환자 전수조사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현재까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2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혁신에 더하여 연대의 정신이 K방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학 개학을 연기하고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해외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는 이런 것을 서울시가 건의했고 이는 곧바로 정부의 정책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한 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연대입니다. 서울시는 줄곧 시민이 방역의 주체이고 시민이 바로 백신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시민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것이죠. 시민들은 놀라운 시민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정말 죄송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도 어려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또 연기하고 또 연기했는데도 그 거리두기에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자가격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대한 시민들이십니다. 대구 의사협회장의 호소에 4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하루아침에 전국에서 대구로 몰려가는 이런 높은 사회적 우정과 강한 공동체의식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연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른바 CAC, Cities Against Coronavirus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시 간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70여 개 이르는 서울시의 자매 우도시를 도울 것인지, 어떻게 방역 물품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다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 도시들이 공동으로 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한국의 위상은 한껏 높아져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방역 하나 잘했다고 모든 부분의 우위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진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공공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민의 안전의식과 일상의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아직도 후진국형의 그런 재난과 사고가 끊임없이 빈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모델로 부지런히 따라가는 추격형 발전 단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선진국들의 벽을 충분히 저희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기술 수준은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고 실행 역량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기 지금 제1롯데 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들, 이 부분은 전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개념 설계와 기초과학, 그리고 이러한 힘과 경험을 축적해서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흔히 BC와 AD로 나눕니다. 그야말로 Before Corona, After Disease로 이제는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믿어왔던 그런 규칙들은 모조리 부정당하고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토록 공고했던 서양의 개념에 벽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기회이고 또한 문명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기인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 과정에 올라타야 하고 또 그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앞장서서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혁명은 국가의 진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의 개혁, 정치권의 변모가 무엇보다도 아쉽습니다. 민주적인 소통,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미래 전망과 비전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 과제인 격차 해소, 공정한 사회, 저출생 고령화 위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의 완성, 그린 뉴딜, 평화의 한반도, 정치사회개혁, 시민정부로의 진전, 이러한 개혁 과제도 이제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규제 해소, 그리고 자유롭고 진취적인 사회구조, 불신과 갈등과 대립의 체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한 산업적 전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변화는 그 물결은 더욱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라는 현상은 일상이 될 것이고 택배, 원격 교육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적합한 산업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이를 위한 온라인 영상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이러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AI나 VR, AR, IoT 같은 이런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죠. 좀 전에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강조하신 꼭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인류는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을 늘 창조해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표준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영국은 여러 나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표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니치 표준시는 결국 세계의 표준시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도 표준계가 얼마나 되죠? 맞추시면 제가 경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 없으세요? 네. 철도의 표준계는요, 1435mm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당시에 철도로 전환하기 전에 마차의 이 궤도의 폭과 똑같았습니다. 말하자면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의 폭 1435mm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부설한 철도의 표준계가 된 것이죠. 그래야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이 됐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코리아가 될 순간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표준은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에 2세대 시기의 표준은 GSM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키아가 80%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후에 3.5세대의 경우에는 CDMA라는 것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이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 배경이 됐죠. 새로운 표준은 이렇게 경쟁의 판도를 바꾸고,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다른 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의 주류와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방역은 세계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 BTS,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K-컬처, K-뷰티, K-푸드,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이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문명에 주눅들고 그들이 만들어온 표준을 잘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자유, 무한한 상상과 창조, 전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시대의 획을 걷는 그런 개념과 사상,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그런 발견, 발명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판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이미 짜여진 판 안에서 그런 전술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판을 아예 새롭게 짜는 그런 전략적 사고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판거리, 새로운 탈바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표준은 생각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일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의 높이가 사회의 높이고, 경제의 높이고, 삶의 높이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개인의 혁명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생각,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집단적 자각과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은 생각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개념입니다. 두 번째, 표준은 전환입니다. 표준은 정체가 아니라 전진이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고 새로움을 맞는 고통입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은 혁신과 전환의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표준은 책임입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과제를 끌어안고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을 넘어 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그것을 넘어 전 인류적 고민, 글로벌 현안을 맞닥뜨려서 그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변화, 빈부격차, 고령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은 실천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죠. 세상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냥 묻힌 생각과 발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실천되고 성취될 때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세상과 나눌 때 진정으로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은 세상과의 나눔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의 표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세계 표준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성, 통합, 혁신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딛는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이니까 제가 질문을 시장님께 좀 뽑아드릴게요. 앞으로 두드러질 양극화, 이것이 감염병 사례에 대응하는 데 위험 요소일 텐데 대응할 만한 시장 양극화, 양극화는 감염병 사례를 막는 데 위험 요소이다. 서울시만의 대응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양극화는 아마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이 과제이고 또 장애이고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이러한 이 차별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의 원천도 결국은 이런 격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90대 10, 10대 90 또는 99대 1의 사회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고,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번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가 더욱더 그런 격차 사회를 더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이 국제적으로도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그야말로 완전한 복지국가로의 정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복지국가로의 완성, 그리고 거기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성장과 유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성장의 열매가 또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복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 또 이것이 가지는 그런 악순환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고 과제가 되고 또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전환기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시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 지난 우리가 어려운 현대사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저는 어느새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원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식민 경험, 또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라고 하는 이 정말 모순, 가장 극악한 모순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아시아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아니면 그 이전에 시민운동가로서 해외 많은 회의에 참여하고 많은 단체들과 많은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보면 사실 아시아에서 이 국제적 위상이라고는 중국 사람들이나 또 일본에서는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 제가 C40라고 하는 500만 이상의 도시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런 도시협의체도 동경이 회원이긴 하지만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제가 부회장이고요. 또 다른 이 세계 도시협의체인 이클레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확실히 국제적 이 프레젠스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시민사회가 저는 이러한 어떤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사회는 이런 정부라는 기관과 또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세 요소, 세 다리에서 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그리고 발전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민사회의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의 이 발전이 그만큼 모든 사회의 기능과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무슨 사회적 경제라든지 공유 도시라든지 사회 혁신이라든지 혁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에 뭐 활동가 액티비스트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수많은 이 활동가가 나타나고 주민들의 참여자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발전이 됐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네마다 이번에 캠페인을 벌리고 이런 일들 저한테도 막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이 정말 역사의 뒤안에서 움직여지는 이 시민들의 놀라운 활동을 우리는 알고 이 활동을 더욱 키워주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두 분 질문을 좀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혁신과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신다는 시청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계가 민족주의로 갈 것이다. 연대와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거나 북한의 방역 관련된 것을 공동 연대한다거나 하는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은 시청자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우리가 표준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우리가 31번 환자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는 과감하게 중국의 자매 도시를 도왔습니다. 물론 뭐 계속 선적을 하려고 했는데 2억 정도 선적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냥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확산되기 시작할 때 중국의 여러 자매 우호 도시들이 12억 원어치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2억 원 투자하고 12억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그 중국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과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트렌드가 생길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서울시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연대적이고 또 함께 협동적일 때, 협력적일 때 저는 우리의 힘이 커지고 우리의
이런 표준이 되는 이런 도시, 이런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네.